원포인트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8.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계약. 1.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 물건을 취득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나 인도는 꼭 제3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옳은 선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X 틀렸습니다. 이득을 주는 계약은 채권도 채무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제3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권리를 주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판례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 계약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계약은 3. 변제를 위한 공탁. 4. 타인을 위한 보험. 5. 타인을 위한 신탁. 6. 병존적 채무인수 등입니다. 먼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의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인수인이고 채권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를 채권자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 당사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해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 선지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X 틀렸습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판별 기준은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체득해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행인수는 단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그들만의 계약으로만 봅니다. 이것은 내부적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달리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1.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2. 면책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제3자로 이전한 것이기에 새로운 권리 취득자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도 동일성 유지하면서 계약자 지위가 계승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권리 취득자가 없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